미녀 스파이전 25화 오프닝. 지난 시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과수 소외의실. 치은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김범준, 장진우, 그리고 윤경. 세 곳의 치은이 모두 동일범. 혈액형 B형, 기형적인 치아, 이마에 일자주름. 하이에나의 프로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 상욱의 충격적 고백. 아버지가 북한 간첩질을 해서 강화도 외딴 집에서 핏불 테리어를 훈련시키는 상욱. 다 씹어먹을 거야. 이런 지랄 같은 세상.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새로운 위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정원 암호해독실. 일본에서 흑사가 보낸 그림 파일.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양귀비 꿈.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스테가노그라피. 그림 속에 숨겨진 지령문. 그리고 단둥. 블랙 요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동당 작전부 고위직이 온다는 첩보. 은밀한 거래. 위험한 줄타기. 암흑가 중간 보스 말코가 포섭한 단둥 호텔 지배인. 포위망이 좁혀지고 그림자는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K-스파이 스릴러. 미녀 스파이전 25화. 클로드 모네 명작 양귀비 꿈의 스테가노그라피를 심다 시작합니다. 국정원 암호해독실. 화면에 띄워진 박태식의 그림 파일.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양귀비 꿈이었다. 일본에서 흑사가 좋은 그림을 보내준다던 바로 그 그림. 암호해독실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태식의 일본 출장 때 현장에서 미행 감시했던 윤준태 팀장이 설명했다. 저 그림은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양귀비 꿈입니다. 잠깐만 화면 돌려봐. 유심히 살펴보고 있지만 단순한 그림일 뿐이었다. 이리저리 아무리 열어보려 해도 도대체 열 수가 없었다. 다들 고개만 가우뚱거린다. 그러나 단 하나 이상한 점이 보였다. 이거 혹시 스테가노그라피 아닌가? 조 국장이 그림을 뚫어지게 보면서 물었다. 스테가노그라피. 그리스어로 감춰진 글이라는 의미다. 누구나 쉽게 접하는 사진 JPG 파일에다 정보를 숨기는 새로운 간첩 통신이다. 이미지, 동영상 클립, 텍스트 파일 등의 비밀 메시지를 넣는 방법이다. 9.11 테러를 자행할 때도 오사마 빈 라덴이 흩어져 있던 조직원들에게 지령을 내리는데 사용했고, 알카에다 조직원에게 비행기를 납치하라고 지령을 보낼 때 활용했다. 모나리자 이미지에다 성인 포르노 사진이나 동영상에 숨겨서 보냈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눈과 귀를 철저히 속이는 첨단 기법이었다. 그러나 특정 소프트웨어나 암호를 사용하면 숨겨진 비밀 메시지를 볼 수 있지만 특정 암호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알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이미지나 mp3 파일에 암호 내용을 은밀히 심어놓는 새로운 간첩 통신입니다. 다른 그림 파일과 다른 점은 뭔가? 현재 똑같은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이쪽 그림이 저쪽 그림보다 용량이 10배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10배 이상이나? 좌측 그림은 일반 그림 파일이고 우측은 스테가노그라피가 숨어 있는 그림 파일입니다. 그래. 용량 수치가 확연히 다르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늘어난 데이터 수치를 보니까 그럼 여기에 뭔가 들어있다는 말이지?
흑사가 지령문을 넣어서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전했어. 그렇습니다. 놈들의 스파이 기술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에는 북한 방송을 통한 지령문이 대다수인데 말이야. 신종 기법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건가? 방법은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암호 프로그램을 찾으려 다방면으로 접근 중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내가 직접 암호 코드를 알아내서 풀어야 하나? 아, 국장님, 그건 아니고. 흑사가 어디 소속이라고 했지? 작전부 소속입니다. 강대범 팀장이 끼어들면서 흑사에 대해 설명을 했다. 흑사가 작전부 소속이었단 말이지? 예. 그럼 우선 작전부 소관 암호 문건하고 암호 코드를 먼저 찾는 게 급선무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통분모를 어떻게 찾을 건가? 계속 탐색하고 있습니다. 코드 확보가 중요한데 작전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통 암호를 쓰는 코드를 탐색 중입니다. 먼저 암호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암호 해결에 다가갈 수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작전부는 작전부 소속 부서원만 사용하는 코드가 따로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핵심 포인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공 분야에서 잔뼈가 굵어 노련미를 발휘하는 조 국장. 조금 전 단둥 쪽 블랙한테서 첩보가 하나 온 게 있습니다. 블랙한테? 예. 북한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요원입니다. 블랙은 누구야? 블랙 8호입니다. 올 초에 탈북민을 도와 동남아로 우회 탈출시키다. 북한 보위부에 신고하던 보위부 출신 목사 부부를 제거했던 요원입니다. 그래, 기대할 만하군. 그래, 블랙 첩보 내용은 뭔가? 노동당 작전부 고위직이 다음 주에 단둥으로 온다는 첩보입니다. 그래, 그래서 관련 첩보에 대해 진위 여부와 일정, 동선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오면 단둥 호텔이나 어디 들어가겠지? 예. 지금 첩보는 단둥 호텔에 묵는다고 북한 얘들이 사전 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아직은 첩보입니다만 계속 확인 중입니다. 첩보는 첩보야. 그대로 믿어선 안 돼. 예. 협조망을 통해서 2중 3중으로 확인 중입니다.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해. 전달하겠습니다. 블랙도 잘못 휘말리면 신분 노출되어 위험해질 수 있어. 그 역시 주의시키겠습니다. 섣불리 우리 요원들 투입하지 말고 철저히 현지 협조망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중국과 외교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도 생각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단단히 코를 꿰어놓겠습니다. 그래, 코를 꿰어놓을 때는 아야.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놔야 해. 예. 지금 블랙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블랙에게 연락을 넣어. 특히 중국과 외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블랙 요원.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한 채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 조직을 위해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진짜 요원들이다. 이들은 체포되거나 죽어도 정보기관이나 해당 국가에서는 그런 인원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잡아뗀다. 모든 국가가 다 마찬가지였다. 물밑 딜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로로 붙잡힌 스파이들을 막 교환한다면
또 다른 기회로 재활용을 할 가능성은 있었다. 단둥 호텔 주변. 조심스레 경계하며 걸어가는 감청색 양복 슈트 차림의 신사. 국정원 블랙요원, 신분은 해청무역 상사원. 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블랙요원이다. 해청무역은 중국에서 가죽 잠바를 주로 만드는 자그마한 회사였다. 단둥의 조용하고 고급진 커피숍. 조용히 들어서는 말코. 단둥 인근에서 새를 키워가는 암흑세계의 중간 보스.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상설 노름판을 운영했다. 판돈을 키워 뜯어먹고 수입으로 하는 건달 부류. 한국말도 능통하게 잘하는 장사 수완이 뛰어난 놈. 가끔 국정원 요원의 은밀한 거래에 도움을 주어 목돈을 얻었고, 어떤 때는 북한 측 고위 인사와도 친분을 쌓으며 비밀 심부름을 했다. 남과 북을 오가며 이익을 취하는 이중 스파이 행태를 보일 때도 있었다. 양날의 칼을 가졌기에 균형이 필요한 녀석이었다. 블랙은 은밀히 조선족 말코를 만나고 있으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말코에게 스포츠백을 자연스레 건네주었다. 평소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원만한 관계 유지하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할 땐 두둑한 돈다발을 안겨주고 써먹을 수 있는 인물이다. 블랙은 차를 마시면서도 수시 좌우 경계를 하며 굉장히 조심스레 얘기했다. 말코가 가방 지퍼를 살짝 열어보는데, 아, 제법 큰 건인데. 꽉 찬 돈다발. 흑색 요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강조했다. 아시겠지만 절대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장사 한두 번 하나?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요. 내가 언제 그쪽에 폐를 끼친 적이 있어? 도와주면 도와줬지. 폐를 끼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건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저도 사업에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실수 없이 잘해드려야죠. 이번 것만 잘 처리해 주시면, 잘해주면 우리 사장님 몽골 사업 진출건 잘 되도록 도와드릴게. 그러면야 저야 덩실덩실 춤을 추죠. 잘 끝나고 밥 한번 거하게 먹읍시다. 저번 한국에서 온 한식 세프밥이 고슬고슬 끝내주던데. 아, 저번에 간 김이상 궁밥상 말씀입니까? 예. 여주인이 손맛이 죽여주고 한복 입은 자태가 아주 고혹적입니다. 쓸만한 패는 있는 거죠? 몽골 사업을 도와준다는 말에 빙근 미소를 짓는 말코. 그리고 이번 건을 잘 처리해주면 말코가 욕심내는 몽골 사업건을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물밑거래. 말코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행히 나한테 쓸만한 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벌써 구했습니까? 허허. 내가 그놈을 딱 보는 순간 이놈 한번 써먹을 가치가 있는 놈이 아니냐. 신호가 딱 왔다니까. 역시 빠르시네. 하긴 이 바닥이 둔해서는 살아남기 힘들죠. 우린 장사꾼이요. 신용을 담보로 먹고 사는 오리지널 장사꾼. 말코가 너스레를 떨었다. 자, 그만 긴장하시고 그 얘긴 나중 듣읍시다. 흑색 요원이 말을 막았다. 손으로 입을 지퍼로 채우는 신용을 천천히 했다. 찔끔 놀란 말코. 말코도 역시 입을 지퍼로 채우는 신용을 따라하며 고개 끄덕끄덕했다. 말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경계한다. 조용히 건네지는 메모지 한 장. 말코 아무 일 없는 듯이 받아 넣었다. 말코 사업장. 조직원 한 명이 출입문 쪽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수상한 손님이 없는지 밀실에서 모니터링하는 조직원들. 차르르. 화투패를 펼치면서 돌리는 화려한 손길. 서로 상대방의 화투패를 읽으려는 날카로운 눈빛들 번득였다. 패를 정확히 나누어주는 숙련된 손길. 그 빠른 손길 속에 은밀히 빠지는 화투패 한 장. 단둥 호텔 지배인은 초조한 눈빛으로 패를 살펴보고 있었다. 패를 서서히 까보는 손길. 마른 침을 삼켰다. 오늘따라 맘대로 안 되는지 약간 짜증스런 표정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노름판에서 크게 돈을 잃고 지배인은 짜증을 냈다. 에이, 이스발 새끼들. 짜고 치는 거 아냐? 아님 왜 이리 패가 지랄 같냐고.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나는 듯 씩씩거리며 화투판을 확 뒤엎었다. 같이 노름판에 있던 일행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득달같이 달려나오는 어깨들. 어깨 죽지에 사나운 문신들을 그려놓은 놈들이 여럿 모였다. 어깨 한 명이 냅다 유도 기술로 지배인을 구석으로 매다 꽂았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들겨 팼다. 피범벅이 된 지배인. 지배인은 전세를 뒤집으려고 발악했으나 어깨들에게 꼼짝도 못하고 제압당했다. 어깨는 지배인 머리를 잡아당겨 사타구니 사이에 끼우고는 겁박을 했다. 너 이 새끼, 이걸 죽여 말어. 어디서 배운 짓거리야? 흑. 지배인의 남방 셔츠를 걷어올리며 콩팥 부위를 더듬으며 악을 썼다. 네 장기를 팔래? 아니면 네 마누라를 팔아 넘길까? 이씨 후후. 응, 개새끼야. 이걸 그냥 거시기를 확 잘라버릴까? 으흐거. 지배인은 꼼짝도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그때 상황을 보면서 나타나는 화투판 운영자 말코. 검정 양복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쳐다보았다. 놔주라며 턱짓을 하면서 어깨들에게 물러나라고 손짓을 한다. 어깨들 조였던 몸체를 풀면서 물러났다. 야 이 새끼들아, 좀 살살해라. 몇 번을 교육하냐? 손님이 왕이다. 손님은 내 가족이다.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러블리한 분위기 좋은 사업장에서 경거망동은 하지 말라 그랬지? 죄송합니다, 형님. 말코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배인을 가리키면서 조용히 불렀다. 너, 자기가 노름판에서 탑 클래스에 든다고 착각하고 덤벼들던 너.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지배인이 누가 자신을 구해준 구세주인지 쳐다보았다. 그래, 나다. 너, 나 좀 보자구. 단둥 요정. 말코가 지배인 옆에 술집 아가씨들 앉혀 술을 마시고 있다. 너그들 잠시 나가 있어. 손짓으로 아가씨들 물리쳤다. 화투판을 왜 엎어버리냐? 그리니까 맞지. 그건 나쁜 버릇이야. 나도 그런 거는 못 참어. 죄송합니다. 아까는 너 기물 부수고 하는 거 정말 안 좋은 버릇이야. 손모가지 부러지는 거 금방이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내 술 한 잔 받어. 말코가 술을 한 잔 따라 주었다. 지배인 술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너 나한테 빚이 많이 밀렸더라. 죄송합니다. 열심히 갚겠습니다. 너 일 하나 도와주면 밀린 빚 싹 탕감해 줄 수 있는데. 한번 해볼 겨? 탕감해 준다고요? 뭔데요? 무슨 일인데요? 빚 탕감이란 말에 지배인 눈빛이 반짝였다.
형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뭐든지라고 했다. 예. 형님, 심부름 하나 해주라. 그걸로 우리 계산 퉁치는 거다. 방금 말씀하신 거 사실이죠? 말코 메모지를 하나 건넸다. 이 새끼가 속고만 살았나? 아직도 내 말을 못 믿어? 아닙니다. 형님 말씀을 못 믿다뇨. 다음 주에 북조선에서 귀한 손님이 올 거야. 큰 손님이요? 큰 돈이 생긴다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해봐. 내 한몫 단단히 챙겨줄 테니까. 예. 하여튼 탕감되는 거죠? 이거 끝내면 나 형님한테 더 이상 갚을 거 없소? 그래, 알았어, 개새끼야. 예. 형님, 너 그거 실패하면 너하고 나하고 코에다 철사 끼어가지고 북송된다. 알겠냐? 염려 마십시오. 페르시아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은혜를 아는 개새끼가 더 낫다는 말이 있어. 은혜를 똥구녕으로 갚으면 안 된다 말이여. 알겠제?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런 놈 아닙니다요. 지배인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말코 씩 웃으며 흡족해 했다. 하여튼 눈치는 빨러. 니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뭔데요? 돈이 되면 부모 형제도 팔아먹을 놈이여. 허허허. 허허허. 미녀 스파이전 25화 엔딩. 진실은 겹겹이 쌓인 암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국정원 암호해독실에서 발견된 것.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양귀빛 꿈. 일본에서 박태식에게 흑사가 보낸 그림.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명화가 아니었습니다. 스테가노그라피, 그리스어로 감춰진 글이라는 의미.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에 비밀 메시지를 숨기는 첨단 간첩 통신 기법. 9.11 테러 때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 용량이 10배 이상 늘어난 그림 파일. 그 안에 흑사의 지령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암호 프로그램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 작전부 암호 코드,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둥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블랙 요원. 신분을 위장한 채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진짜 요원. 블랙 8호. 그가 접촉한 사람은 조선족 암흑가 중간 보스 말코. 남과 북을 오가며 이익을 취하는 이중 스파이. 양날의 칼을 가진 위험한 인물. 그에게 건네진 두둑한 돈다발과 메모지 한 장. 노름판에서 빚더미에 앉은 단둥호텔 지배인. 폭력으로 제압당하고 비탕감을 조건으로 말코에게 포섭됩니다. 다음 주에 북조선에서 귀한 손님이 올 거야. 노동당 작전부 고위직. 그가 단둥으로 온다는 첩보. 과연 누구일까요? 흑사일까요? 아니면 더 높은 위치의 인물일까요? 너 그거 실패하면 너하고 나하고 코에다 철사 끼어가지고 북송된다.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 마찰, 신분 노출의 위험,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협조자들.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파이 스릴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그림자들의 전쟁입니다. 미녀 스파이전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전갈짜리를 원작으로 한 K-스파이 스릴러. 한 번에 하나씩 진실을 밝혀갑니다. 다음 26화에서는 암호가 풀릴까요? 단둥 작전은 성공할까요? 그리고 말코는 과연 믿을 수 있는 인물일까요? 이번 에피소드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진실은 훨씬 더 위험할 테니까요.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미녀 스파이전 26화를 시작합니다. 지난 25화 국정원 암호해독실에서 박태식이 일본에서 보낸 클로드 모네의 양귀비 꿈 그림 파일에서 스테가노그라피가 발견되었습니다. 용량이 10배나 증가한 파일 속에는 흑사의 지령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단둥에서는 블랙 요원이 조선족 암흑가 보스 말코를 접촉했고 말코는 단둥 호텔 지배인을 노름판 폭력과 비탄감으로 포섭했습니다. 다음 주 북한 고위 인사가 단둥에 온다는 첩보.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화 게임업계 2위 엘도라도 1위 블루칩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태식 회장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단둥으로 향한 그가 만난 사람은 해커계의 전설, 검은 자객, 북한 정치총국 121소 소속 엘리트 해커입니다. 말코의 중계로 성사된 위험한 거래. 현찰이 오가고 복수의 칼날이 갈아집니다. 게임업계 1위 블루칩을 향한 해킹 공격이 시작되고 국정원이 움직입니다. 검은 자객은 누구인가? 흑사와는 어떤 관계인가? 포위망이 좁혀지고 전쟁은 더 커집니다. 미녀 스파이전 26화 북한 해커 검은 자객 돈벌이에 끼어들다.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게임업계 2위 기업 엘도라도 전략기획실. 밤 10시를 넘긴 회의실엔 형광등만 번뜩이고 있었다. 지금 유저 수요 40%가 바로 옆 회사로 빠졌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신작 블러드 탱크도 밀렸고 유튜브 평점도 역전당했습니다. 이건 단순 경쟁이 아닙니다. 회장 직속 비서가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번부터 판을 뒤엎을 방법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디도스 말입니다. 서버 다운되면 유저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순간이지만 수천만 매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전략기획실장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기술자 있나? 국내는 어렵고 지난달 심양에서 회의할 때 북한 해커 조직 쓰는 중국 쪽 브로커랑 접촉한 적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해라. 회장님 직접 가시도록. 비서는 곧장 박태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또 해킹입니다.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그놈들 또 지랄 발광하는 거지. 제대로 한판 붙자는 거냐? 그놈들 말고 이 바닥에서 경쟁 상대도 없죠. 해커를 고용했다더라. 뉴스에도 나온 강호란 해커. 그놈이 저쪽에 드나든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 단둥에 연락해봐. 거기 검은 자객이라고 있잖아. 해커계의 전설이라던데. 예, 단둥 쪽 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보복 들어가자. 현찰 챙겨서 준비해. 추적 안 되게. 단둥 인근 말코 사무실. 남과 북을 오가는 이중 거간꾼. 이중 스파이 짓도 요령껏 잘했다. 외줄타기의 명수랄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지극히 계산적이고 비상한 머리의 소유자.
돈이 된다면 그까짓 거 영혼까지도 팔려서기다. 그러나 때론 신용이랍시고 피 터지게 싸우기도 했다. 그런 놈은 슬슬 똥꼬를 간지리며 치켜 세우는 게 부리는데 좋았다. 중국 단둥 인근에서 암흑세계의 중간 보스라도 하려면 적어도 한쪽 어깨쯤은 내놓아야 한다. 구린내가 나든 말든 이권만 된다면 싸움도 마다 않는 건달. 가끔 중국 공안이나 외국 정보 요원들이 현금 다발을 싸들고 오면 위험천만한 일도 소리 소문 없이 해치운다고 소문이 있었다. 붉은 여우가 아닌 늙은 여우라고 불리는 말코. 거울을 보면서 희끗희끗 보기 싫은 흰머리를 쏙 뽑고 코털 가위로 코털을 잘랐다. 흥, 흥. 콧바람으로 코털 찌꺼기 멀리 날려보냈다. 사무실 중앙 소파에 앉으면서 주위에 있는 어깨들한테 지시를 했다. 오늘 남조선에서 2등 게임 업체 사장 박태식이가 비행기 타고 건너온다니까 잠깐 손님 만나고 올게. 예. 다녀오십시오, 형님. 이번 주는 사업 제의가 2건이나 연달아서 들어오고 좋다. 맨날 이렇게 살면 죽이는데. 허허. 뭔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고. 예. 형님. 그리고 사채 이자 밀린 새끼들 날짜 꼬박꼬박 세어가지고 끝까지 받아내라. 알겠어? 예. 형님. 제발 덩치값 좀 하고. 밥만 매일 축내면 식충이야. 식충이라고. 알아 처먹냐? 예. 형님. 덩치들 꾸벅 인사한다. 떼먹을 게 따로 있지. 이자를 떼어 먹으려고. 차라리 문디. 콧구멍에 있는 마늘을 빼먹어라. 새끼들아. 이 말코 사전에 이자, 연체나 이자 감면은 없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말코 사무실 나가면 주변 어깨들 다시 한번 각 잡고 인사한다. 중국 단둥 요정 보인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 차이나풍의 고급 식당. 중년의 엘도라도 게임 업체 회장 박태식과 조선족 중간 보스 말코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마주 앉았다. 어허, 박 회장 사업은 손해가 커지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말코 형님,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장사는 하는데 나도 양다리 사업이 힘들 때가 많지. 그렇죠? 그래도 이 바닥은 살벌한 신용장사니까. 좀엔 기다리봐. 곧 도착할 거야. 나이는 어린 친구지만 절대 무시하는 티 내지 말고 무조건 살살 똥꼬를 간지러줘. 저놈들도 사람인지라 높여주면 좋아한다니까. 아이고, 아쉬운 건 저니까 당연 그래야죠. 요정 입구를 조용히 들어오는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 한 명. 여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어두운 실내를 들어선다. 머리를 2대 8로 빗어 넘긴 깔끔하고 다소 호리호리한 체격. 검은 양복을 입은 검은 자객이 들어왔다. 검은 자객이라 불리는 사나이. 북한 정치총국 121소 소속.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돈이 되고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에도 개입했다. 외화벌이로 북조선에 도움만 된다면야 뭔 짓을 못해. 내가 이 친구 좋아하는 이유는 전설같이 귀한 양반이 시간 하나는 정확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본래 신용이 있는겨. 말코가 웃으면서 먼저 운을 뗐다. 참, 내가 소개를 하면 이쪽은 남조선에서 아주 큰 게임 업체를 운영하는 박 회장이고 저쪽 분은 해커 경력이 어마무시한 검은 자객.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검은 자객님. 반갑습니다, 박 사장님.
그때 말코가 나서며 주의사항을 주었다. 응, 이 바닥에서는 다 그렇게 불러. 개인정보니께 너무 파지 말고. 아이고, 누가 판다고 그랬습니까? 글쎄, 이 바닥도 넘지 말라는 선이라는 게 있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란 말이여. 아, 예. 알죠, 압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겨. 예. 말코 형님. 박 회장은 처음 보는 검은 자객을 보고 입꼬리를 올렸다.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 말코 형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업 수완도 좋으시고 업체나 고객 관리도 잘하시고요. 평소 많이 배웁니다. 말코 형님 말씀으로는 고향이 황해도라고 들었습니다. 아, 사리원. 제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 부친 고향이죠. 요즘 거기 많이 바뀌었음입니다. 정방산성도 있고 관광 수입이 괜찮을 겁니다. 과거에 황해북도청이 있는 제법 큰 도시라고 교통도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거기서 멀리 아는 개풍군이 고향입니다. 하, 아버지 고향 가까운 분을 뵈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도 성심껏 모시겠음입니다. 말코가 일어설 듯 말 듯 어중간한 자세로 얘기 중 끼어들었다. 자. 앉아서 두 분 서로 말씀 나누시고 나는 잠시 나가 있을 테니 박 회장은 볼일 끝나고 나면 나 좀 보고 가소. 예. 형님. 박 회장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말코의 은밀한 중개인 역할은 생각보다 수입이 짭짤했다. 말코는 어떤 때는 남조선 심부름을 또 다른 때는 북조선 정보기관의 심부름도 은밀히 해주었다. 이중간첩 같은 역할이 사실 위험하지만 딸린 건달들 건사시키고 이 바닥에서 사업체 유지하기엔 좋은 방법이었다. 가끔 주어지는 성공 보수가 사업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 북조선에 특히 각별하시다는 얘기 들었음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쓱 보면서 물었다. 깡마르고 눈빛이 날카롭다. 허허. 나도 따지고 보면 윗동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요. 부친 고향이니까. 가까운 사이니께 맘이 더 갑매다. 우리 좀 도와주소. 게임업체 한 군데만 완전히 개박살을 내주면 되는데.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게임업체 블루칩. 그 업체가 1등 업체인데 한동안 장사를 못하게 영업에 큰 손실을 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어요? 그거야 세팅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그럼 방법은 있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얘기에 박 회장은 안도하며 씩 웃었다. 금성중학교 나오시고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 예. 수제네. 딱 수제 코스만 밟았네. 아, 그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어이쿠, 겸손한데. 출신 성분이 좋으니까 명문대에 갔겠지. 박태식이 그동안 궁금하던 부분을 조심스럽게 확인하였다. 검은 자객은 금성중학교,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수재. 내가 관상을 좀 보는데 관상이 상당히 좋아요. 당에서 크게 쓸 인물이구먼. 제가요? 약간 올라간 눈은 출세도 빠르고 호탕하면서 진취적인 기질이 풍부해요. 출세가 빠르다고요? 남이나 북이나 권력욕, 명예욕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아닌가. 다들 갖고 싶어 하는 목표였다.
딱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참을 인자 3번 외치면서 잘 참으면 별일 없을 거요. 제가 조금 욱할 때가 있음입니다. 신기합니다. 남에게 머리를 숙이기를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그래. 어떻게 아셨습니까? 궁지에 몰릴 수도 있으니 그것만 주의하면 만사형통이라. 허허. 감사합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센스가 때론 둘 사이에 신뢰로 작용한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제가 참고해야 할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이번 것만 잘 해결해 주시면 사례는 단단히 하겠소. 성금은 70%입니다. 선금? 역시 철저하네. 고향분이라 잘 해드려야 하는데 그건 위에서 시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 할 수 없음입니다. 업체 하나 죽이는 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맘에 드네, 맘에 들어. 이건 최신 노트북이고, 오, 최신 사양이네요. 이건 우리 게임마니아 회원 전체 명부가 들어있는 외장 하드. 회원 명단이면 회원 수가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대형마트와 은행에서 건네온 엄청난 숫자의 고객 명단도 같이 챙겨왔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충분할 겁니다. 타깃이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블루칩. 현재 여기가 게임업계 1등인데 선수권에 있는 한국 해커를 두고서 우릴 너무 제어하고 방해하니까 좀 어떻게 해주시오. 해킹하는 애들을 활용하니까 우리가 좀 나서 달라는 거죠? 여기가 훨씬 실력이 월등하니까 부탁하는 거요. 우리가 1등 먹게 도와줘요. 사실 전화를 받았음입니다. 전화? 뭔 전화? 일본 오사카에서 그분께서 우리 윗분한테 전화를 하셨음입니다. 그분이라니? 난 모르는데. 다 알고 계시더군요. 일본 지도원 동지라면 안다고 하던데. 일본 지도원 동무, 흑사 동무 얘기구나. 언제 전화를 넣으셨나? 일본에서도 다 체크하고 계신 모양이구나. 아, 내가 저번에 일본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마시고 친하게 모시는 선생님이지. 그러니 잘 도와주소.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조만간 도움 드리겠습니다. 시크하게 웃는 검은 자객. 이건 계약금. 검은 자객은 박태식이 가져온 검은 007 가방을 열어본다. 가져온 검은 007 가방에는 빳빳한 지폐가 가득하다. 뭐니 해도 현찰이 제일 낫지. 그래야 추적도 안 되고 증거도 남기지 않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벌써 승리를 예감한 듯 껄껄 웃는 박태식 회장. 국경도시 단둥의 외진 골목, 4층 건물. 검은 자객이 들어선 곳은 겉보기엔 북한 식당이었지만 4층은 북한 해킹 거점이었다. 다수의 젊은 요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해킹 툴을 세팅하고 있었다. 최신 장비, 고속 네트워크, 치밀한 조직, 모든 통신은 중국의 광 케이블망을 이용해 흔적을 숨겼다. 1등 게임 업체 블루칩.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카운터에서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다. 야, 이게 뭐야? 시스템이 먹통이잖아. 갑자기 서버가 멈췄습니다. 백신도 무력화됐어요. 직원들이 허둥댔다. 사이버 수사대와 함께 국정원 요원이 투입되었다. 이호진 요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거 스테가노그라피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미녀스파이전 26화 북한 해커 검은 자객 돈벌이에 끼어들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게임업계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북한 해커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 게임업계 2위 엘도라도는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유저의 40%가 1위 업체 블루칩으로 이탈했고 신작 블러드 탱크도 참패했습니다. 박태식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경쟁사 서버를 마비시키겠다는 위험한 계획입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중국 단둥. 25화에서 등장했던 조선족 암흑가 보스 말코가 중개인 역할을 합니다. 남과 북을 오가며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는 말코. 이번 주만 해도 블랙 요원과 박태식 두 건의 사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험하지만 짭짤한 장사입니다. 단둥 요정에서 박태식이 만난 인물은 검은 자객. 북한 정치총국 121소 소속의 엘리트 해커입니다. 금성중학교에서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수재 코스를 밟은 인물. 외화벌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냉혹한 프로페셔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검은 자객이 일본에서 전화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지도원 동지, 바로 흑사가 박태식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5화에서 박태식에게 양귀비 꿈 그림을 보낸 흑사, 그는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박태식은 검은 자객에게 최신 노트북과 게임 회원 명단, 대형마트와 은행 고객 정보까지 건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검은 자객은 성금 70%를 요구했고 박태식은 현찰이 가득 든 검은 007 가방을 건넸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현금 거래입니다. 단둥 외진 골목 4층 건물. 겉으로는 북한 식당이지만 그 안은 북한 해킹 거점이었습니다. 최신 장비와 고속 네트워크, 치밀한 조직. 젊은 요원들이 해킹 툴을 세팅하며 공격을 준비합니다. 중국의 광 케이블망을 이용해 모든 흔적을 숨기는 치밀함입니다. 드디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게임업체 블루칩의 서버가 마비되고 백신도 무력화됩니다. 사이버 수사대와 함께 국정원 요원 이호진이 투입됩니다. 그는 한눈에 알아챕니다. 이거 스테가노그라피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25화의 스테가노그라피가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 26화는 미녀 스파이전이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에 진출한 원작 전갈짜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27화도 기대해 주십시오. 검은 자객의 해킹 공격은 계속될 것인가? 이호진 요원은 배우를 찾아낼 수 있을까? 흑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국정원은 북한 해커 조직을 저지할 수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미녀 스파이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